등기 효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등기 토지, 등기 안 된 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가 갑 이렇게 이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토지대장이 최초로 소유자로 등재된 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해야 이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등기부는 확인을 못했는데 토지대장을 먼저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죠. 보존 등기는 대장을 기초로 보존 등기한다 그랬고요. 권리 변동 등기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에 기재한다 했으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미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 취득하는가? 아직 등기부를 확인 못했죠. 등기를 확인했다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인데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 대충 그 무렵 이렇게 돼요. 그 무렵 어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판결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등기 명의하자가 아닌 제3자의 처분행위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병이 가서 등기 신청을 했어요. 병이 매각을 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병은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 이럴 때 일단 대리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하죠. 등기가 돼 있으면 원인 추정하고 절차 추정하고 권리적법 추정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 경매 절차, 토지거래 허가받았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갖췄다. 대리권이 존재한다. 이런 거 다 추정한다 그랬죠? 이게 등기 추정력. 3번 등기 추정력 깨지는 거. 죽은 사람 이름으로 신청된 거.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임이 밝혀진 거. 공유 지분 7분의 3, 7분의, 아니요.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 이게 제일 간단하죠.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 추정력 깨진다. 뭐 있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았다. 추정은 깨진다. 이렇게 돼요. 4번은 갑이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서 상속을 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법에 보면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있어요.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좀 전에 지금 등기 신청이 병에 의해서 갑의 이름으로 갑 사망 이후에 신청했겠죠. 그러니까 사망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등기가 신청됐으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추정력 인정된다. 이렇게 되죠. 그게 4번. 그 다음에 5번. A 토지를 소유자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라고 칭하는 자와 을이 거래하면서 등기부와 신분증 확인했다면 철석같이 갑을 소유자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 등기가 무효더라. 그런 알았을 리가 없지. 일단 선의. 그리고 조사 다 했으니까 무과실. 여기 5번이죠. 5개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55번 혼동 71페이지. 또 혼동은 잘 나오는 거 사례 몇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기본이 되는 거.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여기에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단 후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아주 기본이 되는 거 두 가지죠.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점유권, 광업권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세 번째 채권과 물권 혼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임차권과 소유권 혼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임차권 소멸한다. 단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소유권이 회복이 됐다. 원상 복구됐다 하더라도 소멸한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취득의 원인 무효일 때는 이때는 부활한다. 딱 이 정도가 기본이죠. 그거 갖고 보는 거예요. 55번 1번 을소유 땅의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니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을소유 땅의 지상권을 취득한 갑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병에 설정한 후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지상권을 갖고 있던 자가 지상권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저당권을 취득해버리면 한 사람이 지상권과 그걸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갖고 있죠? 저당권 소멸 이렇게 되죠. 3번 을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거래가 있으니까. 4번 병소유 땅의 갑이 1번, 을이 2번. 근데 갑이 소유권 취득. 그럼 후순위가 있으니까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1순위가 아니다. 여전히 2순위다. 4번 틀렸죠. 5번 근저당권자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게 무효더라. 따라서 소멸했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그렇죠? 혼동 이전으로 복귀 이렇게 되면 부활하지 않는다. 하지만 혼동의 원인이 무효 이때는 부활한다. 그랬죠? 그렇게 구별하시자. 그랬어요. 답은 4번. 56번 점유권 이렇게 하면 점유권 다 봐야 돼요.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네. 복습할 때 다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한 10분이면 읽어요. 쫙 읽으면. 그냥 읽으세요. 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보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려요. 그럼 복습을 다 못해. 네.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쭉 읽으세요. 그냥. 읽다가 지문에 나온 게 눈에 띄면 탁탁탁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다가 쭉 읽으세요. 그것만 조금 더 꼼꼼하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선의점유자, 자, 201조에 의하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두 번째, 과실에는 사용 이익도 포함되죠. 따라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익은 과실이므로 선의점유자가 수취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1번 벌써 틀렸죠. 자, 2번 선의의 뜻.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여기까지가 선이라 그랬어요. 오신 플러스 정당한 근거. 2번. 3번. 우리 199조에 의하면 점유를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승계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자도 승계한다라고만 돼 있지 그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한다는 말은 없어요. 점유의 하자만 승계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199조. 그렇죠? 조문 알고 계십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점유 및 점유의 하자만 승계하는 거지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하지는. 그럼 이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하지 않는 데가 어디서 나오냐? 각 소유 땅을 을이 20년을 점유했어. 점유 취득시효죠. 그 효과가 뭐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점유의 효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점유의 효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때 을이 부동산을 정에게 넘겨. 이때 을로부터 점유 및 점유의 하자만 승계하는 거지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니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199조에 의해서 점유와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할 뿐 점유의 효과를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걸 여기다 딱 대입을 해.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부동산을 승계받은 사람은
그 취득시 완성자의 점유 및 점유의 하자만을 승계할 뿐 그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돼요. 이게 점유 효과예요. 따라서 소유자 갑을 상대로 의뢰시 완성을 주장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지 뭐 한참 쳐다보셨죠? 4번 한번 이게 뭔 소리래? 이러면서 효과도 승계해야지 본인 스스로 생각해. 효과도 승계해야지 왜 하자만 승계? 뭐 이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 승계해야지. 틀렸네 이렇게 괜히 3번이 틀렸어 괜히. 1번 다시 한번 선의점유는 과실 수취할 수 있다. 사용 이익도 과실이다. 4번은 지금 이거 점유를 승계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점유 승계는 이럴 때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의리 취득시효를 주장해야 되는데 10년밖에 점유를 안 했어. 근데 갑은 12년을 점유했어. 합하면 22년이죠. 이럴 때 승계가 유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의 점유를 승계했더니 12년 플러스 10년에서 22년이야. 2년이 남아. 그러니까 에이 나 갑으로부터 10년만 승계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점유자가 전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할 때 그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 시점을 택할 수는 없다. 전점유자의 점유 시초부터 승계를 해야지 중간 부분부터 택해서 선택할 수는 없다. 그거 말하고 있어요. 5번 자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에서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 일단 점유자는 선악 자타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선택은 회복자가 한다. 네 번째, 이 비용 상환 조건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불법 점유인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죠. 그러니까 5번 유익비, 가액 증가 현존, 회복자 선택,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 이렇게. 특히 유익비는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허여까지 있죠. 옳은지 뭐 틀린 거 1번. 벌써 물권법으로 딱 가니까 지문들이 민법 정책하고 다르죠. 달라요. 그래 달라요. 까다로워. 57번. 아, 이건 맞춰야지. 주의 투지 통행권은 81페이지. 이건 맞춰야지. 219조 유상통행권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아예 없거나 재기능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하고 통행할 수 있고 통행권자는 손해를 보상하라. 유상통행권. 이렇게 되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해 주진 않는다. 현재 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에서만 인정된다. 그렇죠? 공법상, 건축법상 도로 폭 관련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내용은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하고 방해되는 축조물의 철거까지 가능하나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유상의 원칙이다. 통행권자가 보상한다.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죠. 공로에 접하게 되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보상 의무를 게을리했다 해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 무상통행권. 토지를 일부 양도하거나 공유 토지를 분할하거나 맹지가 생겼을 때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무상통행권입니다. 이거 갖고 푸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토지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통행할 수 있죠.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진 않지요. 2번. 당초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어. 철거돼야 되죠. 철거돼야 된다 그랬어요. 당초에 적법하게 설치된 건데 그래서 뭐? 담을 넘어다녀 어떻게? 어쩔 거예요? 철거해야지. 예? 그 철거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담. 예? 맨날 밧줄 달아놓고 넘어다니까 어떡할 거예요? 철거해야지. 상식적. 2번 X.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겼어요.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어. 그래서 맹지가 생겨서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따라서 특별 승계내기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라. 5번. 토지 소유자가. 이거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란가? 이렇게 되어 있어. 공로야. 통행할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갑이 건물을 지어. 그리고 일로 통행하려고 그래. 이거 안 된다 그랬어. 이런 진상. 이거 안 되죠. 그게 4번이죠.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와 공로 사이의 통로를 막는 건물을 지어놓고 타인 토지를 통행할 권리 따위는 없다. 그 다음에 이 통행권자는 다시 한번 통행하고 통로 개설하고 포장하고 방해되는 담장 따위 철거까지는 가능하나 갑이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을은 인도 청구하는 거고 반대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점유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도 청구할 수는 없죠. 5번 옳은 질문이죠. 나누면 돼요.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한다. 을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지는 않는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옳은 거 2번. 틀린 거 2번. 요건 맞춰줬어야 돼요. 58번 취득시효 83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달달달. 취득시효라 했으니까 다 봐야 돼. 부동산 점유, 등기부 다. 자, 먼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라고 돼 있죠. 자, A 토지가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이 이걸 20년을 점유했다. 그럼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기는데 이 이전 등기 청권은 20년 완성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근데 이게 무효 등기더라. 그럼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두 번째, 요거를 아까 점유의 효과라고 그랬죠. 시효 완성의 효과라고도 해요. 시효 이익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점유 완성의 효과, 시효 완성의 효과, 시효 이익 다 이렇게 돼요.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권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소유권 취득해봐야 별로 의미 없어. 그래서 나 안 할래. 포기할 수 있어. 이 포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청구권 상대방한테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청구권 상대방이 아니야. 아니니까 얘한테 포기할 수 없다. 얘한테 포기 못하죠. 진짜 소유자를 찾아야지. 걔한테 포기한다고 해요. 길가는 걔한테 포기한 거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렇잖아. 길가는 걔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길가는 걔한테 가서 나 포기할래.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내가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 이전 등기 청구 안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럼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인 소유권 등기 명인에 의한 시효 이익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일단 옳은 질문이죠.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죠? 2번. 점유 취득 시효뿐만 아니라 등기부 취득 시효에서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에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된다. 맞죠? 뭐가 맞아? 점유 취득 시효뿐만 아니라 점유 취득 시효와는 달리 점유 취득 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점유 취득 시효뿐만 아니라 점유 취득 시효와는 달리 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에요. 2번이 틀렸지. 네? 2번이 틀린 거예요. 조심하자 말이지. 점유 취득 시효는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10년 점유. 그러니까 선의무과실은 등기부 취득 시효에만 요건이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그렇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 자, 요 3번은 세 가지 조심하자 그랬어요. 갑소유 땅의 을의 시효가 완성됐다.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압류가 됐다. 과세관청에 의해서.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등기하기 전에 갑이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등기했다. 을은 압류한 과세관청이나 저당권자나 갑에게 소구표를 주장할 수 없다. 저당권자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세 가지 기억하세요. 소구표 제한되는 거. 4번. 자,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것들 머릿속에 또 외워야 되죠. 자기 물건 된다. 토지 일부 된다. 공유 지분 된다.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된다.
저수지, 수리조의 축전 저수지 같은 인공공물 된다. 반면에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안 돼, 자연공물 안 돼, 집합건물 공용부분 안 돼. 되는 거 5개, 안 되는 거 3개. 기억나시죠? 되는 거 5개 다시. 자기 물건, 공유지분, 토지 일부, 행정재산, 아니 일반재산, 그리고 인공공물. 4번 옳은 지문이죠. 5번 등기부 칠시효. 등기부 칠시효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점유. 그러니까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단 얘가 등기돼 있고 점유하고 있었어. 7년 됐어. 이걸 을이 넘겨받았어. 등기했고 점유했어. 근데 을이 3년밖에 안 됐어. 을이 등기부 칠시효를 주장해야 될 사정이 생겼어. 점유 승계 된다 그랬죠. 등기 승계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이면 충분하다. 옳은 지문이죠. 드린 거 2번. 59번. 공동소유. 공유 합의 총회 3개가 있죠.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먼저 공유. 자, 공유는 2가지.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 따라서 1번. 지분 위에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지분을 팔아먹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2번. 공유물 처분 변경할 때는 전원동의 받아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라. 보존은 각자가 할 수 있다. 사용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부담은 지분 비율로. 공유물 과세를 일단 5개 기억하자 그랬죠. 다시 공유물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 비율로, 부담 지분 비율로,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관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보존 각자. 5개. 그러니까 2번 전원동의 없이는 처분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합유는 지분은 있으나 지분 처분 자유가 없고 합의물 분할 처분 자유가 없죠.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의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동의 받아라. 3번이죠. 4번 공유는 상속되지만 공유지분은 합의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된다. 5번 총유. 비법의 사단 사원 공동소유. 자, 총유 물건. 지분 자체는 없으니까 총유는 총유물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요. 2가지가 있죠. 총유물 관리 처분과 총유물 사용 수익. 관리 처분은 츠츠 총회결의, 사용 수익은 스스즈 정관기타 규약에 따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관리 속에 보존, 이용, 계량행 기본이죠. 공유물 보존이나 합의물 보존만은 따로 각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총유물 보존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총회 결의를 거쳐라 그랬죠. 자, 5번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 거치라 그랬죠. 따라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을 때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효야 그냥. 답은 5번. 근데 5번에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선이란 말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1, 2, 3, 4가 명확하게 옳아요. 그러니까 4번 둘은 딱 감고 찍는, 5번 딱 찍는 이런 거. 아시겠죠? 물권법은 어려우니까 이렇게라도 답을 골라요. 60번 지상권 다 봐야 돼요.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여기 나온 지문만 찾지 말고 다 보자, 지상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짜증나죠. 다 봐야 되니까. 법정상권은 보면, 지상권에 존속기간은 존속기간만 보면 되는데, 지상권 그럼 다 봐야 돼. 61번 지역권 다 봐야 돼. 62번 전세권 다 봐야 돼. 63번 유치권 다 봐야 돼. 네, 다 봐야 돼. 이렇게 나오면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네, 다 봐야 돼. 60번 지상권 1번
첫째, 지상권은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지료지급 약정을 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상이죠 일단. 그런데 이 지료지급 약정이 등기 여부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제3자가 두 사람이 있죠. 지상권 양수인, 토지 양수인. 등기하지 않으면 무상이다. 그 1번이죠. 그러니까 지료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라고 돼 있죠. 그 구지상권자의 연체 사실을 들어서 지상권 특정 승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상이니까. 2번. 지상권 양도할 수 있죠. 그리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지상물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렇게 지상권 또는 지상물 따로 양도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 그럼 갑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그리고 상당한 기간에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저당권자는 다른 담보를 확보하라. 그게 2번이죠. 3번,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2년은 통산 2년, 연속 2년 불문.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을 연체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사 2년이 안 됐다면 소멸 청구할 수 없다. 3번 X. 요거는 맞춰야 돼요. 4번, 동일인 소유의 땅과 건물이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어.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라든가 토지 임대차 계약이 없어. 그럼 관습상 법정사건 인정되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죠. 토지 점유 사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 임대차야. 이게 꼭 토지 임대차라고 나와야 돼요?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땅에 대한 점유 사용에 관한 약정. 그게 뭐예요? 임대차. 있으니까 관습상 법정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약정지상권은 유상으로 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지만 법정지상권은 유상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지급 의무가 생겨요. 생기죠? 하지만 얼마를 지급할지 지료액, 그거는 법정상권 성립한 후에 당사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지료액을 결정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 전에는 얼마를 지급할지 모르니까 지료 연체가 있을 수 없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소급하니까 이때는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되었을 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거 딱 기억나시면 돼요. 법정사건에 지료지급 의무는. 그러니까 5번 지료가 결정된 게 없대. 그러니까 연체도 있을 수 없다. 틀린 거 3번. 그렇죠? 61번 지역권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지역권은 요역지가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땅과 땅의 관계라 그랬죠. 두 번째, 지역권의 특징은 지역권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니까 승역지는 공용적 성격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하나의 승역지에 수은위를 달리하는 수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죠. 마치 하나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수은위를 달리해서 수개 설정될 수 있듯이 그 다음에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여도 무방. 이런 것들이 다 지역권의 특징이 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의 승역지 순체로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됐다면 등기 순서에 따라 선, 후가 달라지죠. 우열이 없다, X. 그래서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렇죠. 1번 X. 2번. 지역권의 불가불성에서 공유자 중 1일에 대한 취득 시효 기간의 중단은 전원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중단의 효력이 없다. 반면에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는 한 사람이 중단 정지시키면 전원에 대하여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럼 2번.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돼 있죠? 전원을 중단시키지 한 사람만 중단시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의 지역권도 중단된다. 다른 공유자도 중단의 효력이 있으니까 다른 공유자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3번. 지역권 취득 중에 시효 취득, 그 중에 통행지역권. 단순히 타인 소유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표현 통행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필요? 통로개설. 통로개설. 따라서 통로개설 없이는 절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4번. 맨날 나온다 그랬죠? 295조 1항.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4번. 그쵸? 오, 다른 거네. 죄송합니다. 시효 취득만 떡 보고서. 293조 1항. 요역지 소유권은,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에 요역지가 있어요. 승역지가 있는데 이 요역지를 병이 20년을 점유해. 취득시효. 그래서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 그러면 갑이 갖고 있던 뭐도? 지역권도 이전된다. 이제 지역권은 등기 이전할 필요 없이 293조 1항.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요역지를 제3자가 시효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제3자는 등기 없이 지역권도 취득. 5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 따라서 X. 옳은 거 4번. 62. 전세권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유세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모두 있다 그랬죠. 그걸 전세권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기억.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잘 나오죠.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다.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임차권과는 달리 새로운 사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대로 존속한다. 병이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해? 전세금 꼭 주라 그랬죠? 이유는 전세금은 몇 가지 기능이 있죠. 먼저 빌려주는 돈 신용수수, 전세금의 이자는 설정자가 수취함으로써 사용 대가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손해, 배상 충당금. 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1억을 줬어. 그런데 을이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갑이 을에게 3천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 이거 충당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을에게 2천만 원 빌려준 게 있어. 이걸 판례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 이렇게 되죠. 이건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 및 전세권에 대해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한 병,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갑이 지급을 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서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아가지고 직접 갑한테 가서 1억 내놔 한다 그랬어요. 이때 갑은 3천 깐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니은이죠. 전세권 설정자 갑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 왜 다른 채권을 갖고 있다. 이걸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몰상대권 행사하는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하겠다고 대항할 수는 없다. 옳은 질문. 요 글이 까다롭지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래요. 디귿. 자,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장 10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렇죠? 약정갱신할 수 있다. 법정갱신 있다. 건물 전세권만. 요건은 건물 전세권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설정자가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정갱신 되죠. 자, 법정갱신 되면 첫째, 조건은 전입례차와 동일. 하지만 기간은 약정이 없어. 기간 약정이 없으면 313조로 가지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은 소멸. 또 하나 법률 규정의 갱신이니까 갱신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디귿이죠. 전세권자는 갱신에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죠.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리얼 미음 2개겠지.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리얼. 전세권자는 돈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을 함께 양도해야 된다 그랬죠. 전세권만 양도하는 거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문제가 채권만 양도가 가능하냐? 원래는 안 된다. 근데 예외 2개.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와 존속 중 조건부 양도. 확정적 양도 안 되고 조건부 양도. 2개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존속하는 동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부 양도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허용된다. 그래서 리얼 포인트.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존속 중. 조건부 양도. 돼. 반대로 존속 중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 양도.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딱 키워드로 구별을 해주세요. 라고 주둥이 터져라 1년 동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미음. 다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 돈이 필요하면 함께 양도라 그랬죠. 함께 양도하면 이것도 양도, 이것도 양도. 권리를 2개 양도한 거예요. 그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죠.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통지해야죠.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부동산 물권이죠. 법률행위죠. 등기 넘겨줘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을이 채권 양도만 통지했어요. 아직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병원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거 하고 이거 별개의 절차예요. 그럼 리얼 봅니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전세권 양도계약 및 이전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통지만 했다 전세권 취득할 수 없다. 전세권 등기만 넘겨받았다 통지 안 했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항 요건, 이건 전세권 취득 요건. 이건 뭘 대항하는 거예요? 채권 대항, 채권 주장 요건이에요. 채권.
요건 전세권 취득 요건이에요. 그래서 구별하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통지만 했다 전세권 취득할 수 없다. 전세권 등기만 잊어맞았다 대항할 수 없다. 됐죠? 그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2개. 4번. 지문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물건은.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서 하나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유치권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유치권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을 때 그거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 말하죠. 법정담보물권이다. 배제특약할 수 있다. 우선변제, 물상대위, 추구표, 물권적 채권 인정되지 않는다. 성립요건이 5개가 있었죠. 타인 물건일 것, 결련성 있을 것, 변제기 도래, 적법점의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권리가 6개가 있죠. 유치권,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보존에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과실수치, 비용상환 청구. 의무가 2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하고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의무. 소멸사유 중에 특히 채권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멸 청구와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에 의한 소멸 청구. 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 소멸. 특히 점유 상실의 경우에 침탈로 상실됐을 때는 1년 내에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부활한다. 그렇죠? 그런 거. 그게 굵직하게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 지문을 볼 때마다. 1번 법정 담보 물건이다. 따라서 합의로는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렇죠?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추댕이 터져라 말했잖아. 다른 권리들은 약정을 통해 성립하기도 하고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하기도 하지만 유치권은 딱 법률 규정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1번 X. 2번 점유를 침탈당했다.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회복하면 부활한다. 따라서 2번 회복하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는다. 3번 자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 건축업자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안 주면 수급인은 뭐를 유치해요? 건물을 유치하죠. 그러니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착물 유치할 수 없다. 단 상식적으로 건물을 유치해야 되니까 건물이라 할 수 없는 정착물 뭐가 있어요? 기초공사 끝난 거 이거 유치할 수는 없다. 철근 삐죽삐죽 튀어나오니까 그거 유치해서 뭐 하려고? 3번 4번 결렬성 인정 안 되는 거. 자 머릿속으로 또 보증금,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건축, 차재대금 계약 명의 신탁, 부당이득 받는 청구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6개. 기본이죠. 그러니까 4번.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제공한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판례가 이렇게 말해요. 이 건물의 건물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무슨 뜻이에요? 건물이 땅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무슨 뜻이야? 불법 건물이에요. 그럼 철거돼야 되죠. 그러니까 설령 이 건물의 병이 정상적인 유치권, 정상적인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건물 존립을 위한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니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철거돼야 된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얘네들한테 가서 깔려 죽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이럴 때 병이 나 유치권인데 안 된단 말이죠. 그거 말합니다. 볼게요. A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된다. 즉 건물 자체가 무단 불법 건물이다. 따라서 A 건물의 원취득자을 도급인 과 건축 계약을 맺은 수급인 병 이 설령 건물에 대해서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나가야 된다. 이런 거 2번. 64번도 저당권, 다행히 효력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저당권은 효력이 거의 다죠. 129부터 126까지. 자, 저당권 효력에서 네 덩어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첫째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 두 번째 365조 일괄경매권과 366조 법정지상권. 세 번째가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네 번째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네 가지. 이게 저당권 효력에서 핵심이죠. 왜 또 대답이 없어? 네 개인데? 별것도 아닌데. 1번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 중에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 부합물은 토지 건물의 일부, 종물은 독립하지만 일상용도의 제공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토지 저당권은 토지 위에 건물, 보존 등기된 수목이 집단 임목,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여부와 상관없는 농작물, 미치광물, 이건 토지의 부합물도 아니고 종물도 아니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1번 땡.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니까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건물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부합이죠. 그러니까 그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니까 그걸 경매 목적에 포함시킨 매각 허가는 적법하다. 부속이란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건물 일부에 불과하다고 되니까 부속 건물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부합물이에요. 3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그 중에 위약금은 특약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되고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 자, 이때 1년의 의미,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제3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1년분에 한한다 라고 제안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보고 채무자가 저당권자에게 나 1년분만 변제하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3번. 세 번째 쪽 저당권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제한일 뿐 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번 갑소유 101호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고 갑에게 1억을 빌려 채권을 갖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같이 팔지요. 채권도 팔고 저당권도 팔고. 자, 이때 다시 아까 저 전세권하고 똑같이 채권 양도는 통지하라,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양도 양수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있으면 충분하다.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와의 사이에서까지 합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게 4번. 그렇죠? 5번.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그런데 수용이 됐다. 더 이상 땅에 대해서는 저당권 행사할 수가 없고 보상금에 물상대여 할 수 있다. 지급 전에 압류하고 추심 전문명령을 받아라. 이때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5번이죠. 경매가 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하고 돈은 지급 인도 전까지 압류. 이렇게 되죠. 물상대권 행사하는 거죠. 틀린 거 1번. 65번 근저당권 128페이지 131. 계속적 거래계약을 통해서 상례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 일정의 최고의
각가지를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걸 채권 최고액이라 하죠. 이걸 근저당권이라 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불특정되어 있고 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고 이게 저당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확정 전과 후가 다르죠. 저 확정 시기 결산기 도래 확정되죠. 결산기 도래 전 채권이 전부 소멸했고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어. 해지. 결산기를 정하지 않아서 언제든지 해지 확정할 수 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시 후순위거래자가 경매를 신청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되죠. 확정됐는데 확정된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해 채무자는 다 갚아라. 물상보증인의 제3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라. 경매대가로부터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할 뿐 채무자가 변제해야 될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요게 기본이죠. 거기 이제 몇 가지 뭐 변경과 새끼 몇 가지 치게 됩니다. 1번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려면 계속적 거래계약 즉 피담보 채권을 발생하는 기본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설정계약 플러스 근저당권 등기 반드시 등기되는 것 두 개.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따라서 존속기한은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답. 겁나 쉽지요. 이런 건 골라야죠. 2번 최고액 반드시 등기하라. 3번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때 채무자는 다 갚아라. 최고액만을 변제하고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4번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땅에 건물이 있다. 반드시 땅 건물에 모두 설정 등기하라. 아니죠.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 토지저당권은 토지에만, 건물저당권은 건물에만 등기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 66번 계약의 성립 137페이지부터 특히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한 계약 성립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 벌써 1번. 승낙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했죠. 연착이죠. 그런데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성 528조 2항과 3항 사고에 의한 연착. 사고에 의한 연착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통지를 하거나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안 하면 연착하지 않은 거다.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라. 옳은 지문이죠. 2번 531조 원래 계약은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격지자 사이에서만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3번 534조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그 다음에 본다. 4번 교차 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5번 자 청약을 할 때요. 승낙기간을 반드시 정해서 청약해야 된다. X.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전부 조문이네요. 그렇죠? 전부 조문. 답 4번. 67번 동시 이행의 한명권 143페이지 쌍무계약을 통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겼고 양 채무가 모두 이행기에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청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이걸 동시 이행의 한명권이라죠. 요건은 세 가지. 동일한 쌍무계약상 대가성 채무 요구와 관련해서 뭐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 인수했다.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어느 일방의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경계계약을 했다. 항변권은 소멸한다. 별개 약정으로 생긴 채무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양채무 모두 이행기해야 된다. 따라서 중도음직 같은 선 이행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단 예외 2개. 불알의 항변권과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잔금 지급끼리 도래. 항변권 생기죠? 어느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않고 청구해야 된다. 따라서 반대로 일방이 이행을 하면서 청구하면 상대방은 지치에 빠지다.
하지만 항변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요건에서 기억나셔야 돼요. 효과, 연기적 항변권.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지체 책임이 없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으면 반드시 주장해야만 판단해. 이때 법원은 원고 일부 순서 판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를 못해.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또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에 걸린다. 효과죠. 그리고 동생관계 아닌 거 5개. 변제와 채권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배당금 반환 의무와 낙찰자의 등기 말소 의무. 이런 건 동생관계가 아니다. 거기서 다 나와. 그래야 곤란해져. 1번.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 키워드 나왔어.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1번 X. 2번. 선 이행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어. 중도금 지급하지 않고 민기적 거리다가 이행기가 도래했어.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긴다. 3번. 하나의 계약으로 둘이 사기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는 상대방 여러 의무 동시관계가 아니다. 무슨 말?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넘어가. 모르는데 어쩔 거예요. 4번. 동시 이행 항변권이 있는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그 채무자는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행사하지 않아도 지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답이네. 3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네. 왜 3번에서 얼쩡거려? 왜? 바로 넘어갔어야지. 4번에 답이 있는데. 예? 아마 3번 계속 쳐다본 분 있어 분명히. 시간 세워라 내워라 3번을 읽고 또 읽고 바로 넘어갔어요. 4번 골라서. 5번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매매대금 채권도 대금 지급기일이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틀렸죠? 답은 4번. 그럼 3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를 맡겨요. 그럼 일단 수리업자는 수리를 완성해야 되죠. 도급계약이에요. 두 번째,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야 되죠. 임치계약이에요. 근데 이 도급계약과 임치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수리계약 속에 민법상 전형계약 2개가 들어있죠. 그게 1번. 첫 번째 줄.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자, 이때 갑이 수리비를 줘. 근데 수리가 안 끝나서 수리 끝날 때까지 돈 못 줘. 할 수 있죠. 수리가 끝났는데 반환하래. 반환할 때까지 수리비 못 줘. 할 수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전형계약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각각의 의무는 여전히 뭐가 된다? 동시행 관계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의무, 갑의 수리비 반환 의무가 을의 2개의 의무, 수리 의무하고 반환 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의무는 상대방 의무와 여전히 뭐다? 동시행관계다. 수리 끝날 때까지 수리비 못 줘, 반환할 때까지 수리비 못 줘.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번이야. 그런데 설명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죠. 시험 볼 때 설명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잖아. 넘어갔어야지. 네? 왜 이런 걸 끼워냈냐 자식아. 그것도 다 바로 위에 넘어가라고. 일부러 순서 바꿨어요. 기출됐던 지문인데 순서 바꿨어요. 반성하자 잠시. 네.